네, 한인타운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빌보드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라는 문구와 함께 커다란 사진이 걸려있는 이 빌보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K타운 핫 이슈에서 오늘 이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빌보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빌보드는 올해 7월 올림픽과 밀튼 교차로 인근의 빌보드가 원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내려졌다가 지난주죠, 다시 범원과 삼가에 올려졌습니다. 이 빌보드는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으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말로 구국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올린 것으로, 여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를 맡았던 김평호 변호사 등 또 여러 인사들이 돈을 모아 빌보드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뭐 샌페드로 지역에서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을 하는 한 한인 업주가 또 돈을 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다운타운 샌페드로 길 말고 샌페드로 네. 시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닷가 있는 쪽에. 네네. 거기 그 큰 식당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네. 그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올렸다라고, 거기 이제 빌보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김평호 변호사가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에요. 네네.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교차할 텐데요. 굳이 이 빌보드를 오늘 K타운 핫 이슈에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처음 올려졌을 때나 이제 지금 올려졌을 때 이런 빌보드가 올려졌다라고 이제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는 선에 그쳤는데요. 네. 이제 다시 등장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사실 K타운 핫 이슈에 다룰 만한 이슈거리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위코리아 청취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인 사회가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짝 그 중간에 좀 찝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다라고 홍재식 기자가 이제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이 빌보드를 지지하는 쪽에 그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 하고 반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아마 본인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류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만약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움도 모르시는 걸 수도 있고요. 요 대목에서도 뭐? 홍재식 짜식이 저거 완전히 저 빨갱이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의 지금 가짜 뉴스가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가짜 뉴스들이 이곳까지 퍼지면서 자칫하다 LA 한인 사회는 정말로 보수도 아닌 무슨 수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니냐라고 이미지가 잘못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비하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그 일부 세력 중에 돈이 좀 여유 있는 분 네. 플러스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좀 모아서 빌보드를 올렸습니다. 이 빌보드가 보통 한 번 올려지면 먼틀리로 돈을 내는데, 차량 통행이 얼마나 되느냐, 또 네. 길이 얼마나 넓으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싼 곳은 뭐 한 2-3천 불 한 달에, 네. 비싼 건 한 5천 불까지도 되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돈을 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뭐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에 지금은 이제 벌먼과 삼가에 있는 거고, 네네. 지난 7월에는 올림픽과 윌튼 코너, 거기는 조금 한적한 길이긴 합니다만은, 네. 거기 처음 올려졌었다는데 20일 만에 왜 내려졌어요 그때는? 예, 관련해서 올해 8월 이 썬데이 저널의 보도를 잠깐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모든 언론들이 있었는데, 썬데이 저널이 당시 이 기사를 굉장히 좀 자세히 좀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는 해당 건물주가, 윌셔하고 윌튼에 해당 건물주가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던가, 또 좌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인용한 문구에서 좌파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김평호 변호사와 또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인사들의 그 전언을 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건물주나 빌보드 광고 회사들로부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이 빌보드가 내려졌다는 이 김평호 변호사 측, 이 보수 인사들 측의 얘기를 실은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언급되는 상황도 실었었는데,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범원 3가에 다시 올려진 것입니다. 같은 디자인입니다. 네. 근데 관련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한국의 한 인터넷 언론인데 거기 이제 LA 특파원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이름과 함께 이 소식이 실렸는데, 어떻게 표현된지 범원 3가에 빌보드가 올려지고 난 다음에 그 인터넷 신문, 제가 어디 신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특파원의 이름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올려졌는지 그 문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디 신문이라고 어느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홍보될까봐 싫어서 그러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네.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잘 썼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아니 지금 잘 썼다 못 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그대로를 읽어주신다면서요. 네네. 뭐 이걸 잘 썼다 못 썼다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홍보되는 게 싫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 이 표현들을 잘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세워졌다가 종북 세력의 압박으로 내려졌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광고 빌보드가 다시 올려졌다 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구들을 보면 종북 세력들이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한 달이 못 되어 내려진 바 있다. 이 광고 빌보드가 걸린 건물은 타민족 사업체가 들어서 있어 한인 소유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건물은 한인 소유 건물이어서 종북 세력들이 압박을 넣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애국 한인들은 이번에 새롭게 올려진 광고 빌보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더욱 붐비는 장소에 이 광고가 계속 이어지기를 한인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네. 아, 요거 홍계식 기자는 상당히 지금 마음에 안 들겠네요. 네. 아니 뭐 몇 가지 문구 부분을 좀 찍어볼까요? 예. 우선 홍계식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전 대통령이죠. 정확하게. 전 대통령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를 때는 뭐 Hey, Mr. Former President 이렇게 안 하죠. 그냥 Mr. President 부르니까 예우상. 이건 뭐 예우 차원에서 그냥 갑시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종북 세력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요 종북 세력이라는 말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로스앤젤레스 애국 한인들은 이걸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해서 애국 한인들 마음에 안 들죠. 애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우리도 본인도 애국 하시잖아요. 예, 근데 다시 좀 말씀드리면, 여기도 올린 그 재단도 구국재단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졌던 국정농단을, 나라를 구해서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구해진 상태인데, 네. 도대체 뭘 구국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지금 상태가 구해야 될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말이 안 돼요? 그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들은 때문에. 홍재식 기자가 말이 안 된다고 네, 뭐 생각하죠. 그건 뭐 그들이 생각의 자유고요. 예, 그래서 더욱 붐비는 장소에 이 광고가 계속 이어지기를 한인들은 원하고, 여기서는 또 애국자를 띄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인들 이거는 100% 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애국 한인 또는 뭐 일부 한인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기사긴 한데, 네. 물론 가짜 뉴스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애국 한인이라던가 한인이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그냥 차용해서 썼다는 네. 것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에 이런 소식을 전한 특파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여기 사는 분이겠죠.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이런 그 기사가 어떻게든 퍼져 나가면 LA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극우, 소위 말하는 수구로 비추어질까봐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선 취재를 나갔을 때, 네. 물론 보수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지금 요즘에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만, 각 강들 그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취재 때문에. LA에서 왔다고 이제 제 명함을 주니까, LA는 의외로 극보수층이 많은, 그래서 굉장히 진보 쪽의 후보가 당선되기 힘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네. 그게 바로 지난번 대선 때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투표함을 열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진보 쪽이긴 한데. 근데 자, 여하튼 표현의 네.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인데 이 빌보드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불법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네. 뭐 former president라고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고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고쳐져 가지고 처음에도 빌보드가 내려진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자칫하면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팍을
그 저 릴리즈해라 프리즌에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깜빵 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럴 게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전 대통령은 맞습니다만 네. 왜 도대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문제 꺼리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행태들 자체가 이 빌보드 얘기하려다가 홍재식 기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을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아닙니다. 있는데 정치적 소경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거 자칫 요런 행태 하나 때문에 한인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국민들까지도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억을 살려서 지난해 3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러니까 파면당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걸 왜 있느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걸 자꾸 다시 한번 틀어보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아니 파면은 파면 이게 사실은 피고 박근혜의 파면 네. 가장 높은 위치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 결정을 수용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차차 얘기가 나갈 텐데요. 네, 이거 안 끝나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까지 갔는데 징역 25년 받았죠. 제가 박근혜 피고인이라고 한번 당신은 그랬죠, 당신. 예. 그 여기에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한국하고 해외에서 가짜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석방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때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기 있는 한인들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긴 했었는데요. 네, 요거 이제 네. 그쪽 얘기예요, 그쪽 얘기. 네, 태극기 집회 얼마 전에서 LA에서도 있었어요. 네. 이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그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구국재단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가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가 만든 것입니다. 이 구국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해 이후로는 새로운 게시물이 없고 네. 사람들의 후원금만 이제 좀 받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들은 뭐 생각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세를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당위성들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당시 재판장들에게 호되게 혼난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JTBC 썰전에서 다뤘는데 잠깐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 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란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 동네 아줌마 아저씨 싸우는 소리 같아요, 꼭. 네, 그게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에게 네. 이 항의를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일이 조금씩 쌓여 있다가 이게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썰전에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희화화해서 언급들이 됩니다만 사실 이쪽에 있는 언론들이나 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저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탄핵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를 한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까지 고도의 정치 전략. 머리를 돌려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게 만들어야지라는 정도 생각하셨을 분은 같지는 않고 예.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소신이랄까 또는 이제 그 당시의 감정 이런 거를 막 표현을 한 건데 이 보수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가 요런 데 문제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내용이 항상 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뭐 빌보드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자 그래서 이 빌보드 그 이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본인의 생각 말고 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뭐 갈리는,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사실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게 사실 세월호부터 이렇게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게 사실 국정농단까지 오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 같은 어떤 이렇게 시대 뒤터져진 단어들에 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왜 보수 진보 단어가 어때서요? 이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시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상식, 다른 사람은 비상식이라고? 자, 그게 비상식이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년 전 그냥 오늘 계속 가볼까요? 네. 2년 전 오늘 10월 29일이 바로 네. 촛불 집회가 처음 지금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네. 바로 2년 전 오늘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되고 네. 결국 작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죠. 네.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보수에서 볼 때는 그 상 받은 것 자체도 다 짜고 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굳이 그런 건 내밀지 말고요. 지금 김평호 변호사는 가끔 LA도 많이 오죠? LA에 계시죠? 지금 있어요. 예, LA가 원래 근본이신데 예. 이 김평호 변호사 최근 행보들을 보면은 역시 같은 세력들을 모아서 후원금을 좀 걷고 그것으로 이제 일을 좀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아직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김평호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감히 그냥 추측해보건데 김평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변호 자체를 좀 실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언론이 보는 앞에서 사저 앞에서 미용사는 들어가고 김평호 변호사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관계 회복을 위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뭐 지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세력들을 좀 결집하시는 모양입니다. LA 계실 때 보니까 이제 베벌리 힐스에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 앞서 홍계식 기자의 소개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거는 말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뭘로 하자고요? 이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에 대한 오케이. 얘기고 과연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로운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상식과 비상식. 소신껏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제 소신은 예. 보수냐 진보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런 용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뭐 보수면 건전한 보수, 진보면 건전한 진보. 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네. 것들. 예. 아니 베이지가 아니더라도 건전하고 건강한. 그게 네. 가장 베이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상식선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네.